전쟁 범죄라는 이름의 전장, 국제법 앞에선 이스라엘.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무대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군복은 내려놨지만 새로 꺼내야 할 건 정장이죠. 왜냐고요? 이제는 국제법정에서 싸울 차례니까요. 국제사회가 묻습니다. 너네 그거 전쟁 범죄 아냐? 가자지구 폭격, 표적 제거, 가옥 철거, 로켓, 보복 작전. 이제는 UN, ICC 국제형사재판소, 국제 NGO들이 마이크를 잡습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라 범죄 아닙니까? 민간인을 고의로 죽였죠? 무차별적 폭격은 국제인도법 위반입니다. 이스라엘은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자유였고 우리 스스로 조사도 합니다. 국제법과 이스라엘의 두 세계 이중 생활. 국제법은 이렇게 말하죠. 민간인 보호 원칙, 비례성의 원칙, 필요 최소한의 무력 사용.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장을 학교, 병원 옆에 만드는 건 하마스입니다. 민간인을 방패로 쓰는 건 걔들이에요. 우리도 피해 있고 우리 군엔 법률 자문관이 실시간 배치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군엔 군 작전 중 법무장교가 함께 들어갑니다. 작전 도중에도 이거 법적으로 돼요? 를 묻죠. 골드스톤 보고서 대 이스라엘. 2009년 유엔이 임명한 리처드 골드스톤이 가자지구 캐스트 리드 작전에 대한 보고서를 씁니다. 이스라엘이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 이는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발칵 뒤집혔고 이스라엘은 정치적 음해다라며 즉각 반발. 그런데 2년 뒤 골드스톤 본인이 보고서를 일부 철회합니다. 민간인 공격이 고의였다는 증거는 부족했다. 한마디로 얘들아, 내가 좀 오버했어. 이 사건은 국제사회도 충격이었죠. 아니, 그럼 UN 보고서는 뭐가 되는 거지? ICC 국제형사재판소와의 줄다리기. ICC는 전쟁 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다루는 국제법정입니다. 팔레스타인이 2015년 ICC에 가입하면서 이스라엘의 작전들이 ICC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생겼죠. 이스라엘은 ICC에 대해 단호합니다. 우리는 회원국도 아니고 우리 법무감찰 시스템으로 충분히 조사합니다. 그리고 전통의 한마디, ICC는 반이스라엘 정치쇼장이다. 하지만 국제사회 일부는 이렇게 응수하죠. 그럼 왜 민간인 사망자가 그리 많았는데 책임지는 고위급은 없죠? 이스라엘의 자정 시스템이 충분한가? 이 질문은 여전히 떠오릅니다. 줄타기 외교, 법도, 이미지도 다 챙겨야 돼. 이스라엘은 외교적으로 복잡한 줄타기를 합니다. 미국과 EU에는 민주주의의 최전선, 이미지가 필요하고 국내 보수층엔 안보는 타협 없다는 메시지를 전해야 하며 국제법적 비판에는 우린 조사했고 너네보다 나아라고 응수하죠. 이런 모드입니다. 우리 잘못 없단 말은 안 해. 근데 너네 나라들이 우리만큼 조사해봤어? 마무리하며 이스라엘은 전쟁 이후 자국 법정에서 스스로를 심판하려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 법정 진짜 공정해? 그 조사 보여주기용 아니야? 그 결과 처벌도 없이 끝나잖아? 이스라엘은 대답합니다. 전쟁터에선 방탄복, 전후엔 법복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전쟁, 정해, 그리고 여론의 눈치.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전투. 전쟁은 군인이 치르는 거고 법은 판사가 다루는 거라고요? 아니요. 이스라엘에선 정치인, 기자, 시민, 트위터 유저까지 모두가 전쟁 이후의 정의를 놓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정의도 여론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국민의 특이한 조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군복을 입어본 사람들입니다. 예비군이거나 예비군의 친구이거나 혹은 예비군 엄마죠. 내 아들이 군에 있는데 그 군인을 법정에 세운다고? 이 감정은 그 어떤 법 논리보다 강력합니다. 전쟁은 곧 선거. 이스라엘에선 전쟁 하나가 정권을 바꾸기도 합니다. 1973년 용키푸르 전쟁 이후엔 골다 메이어가 퇴진했고 2006년 레바논 전쟁 이후엔 올메르트가 몰락했으며 2014년 가자 전쟁 이후엔 누가 하마스를 더 세게 다룰 수 있나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바뀝니다. 이 전쟁 전략이었나? 아니면 선거 캠페인인가? 미디어의 심판, 법정은 뉴스 스튜디오, 조사위원회 보고서요? 대법원 판결요? 그거 다 뉴스 헤드라인 나갈 때 결정됩니다. 오늘 저녁 뉴스가 당신을 구속하거나 면죄부를 줍니다. 정치인은 계산한다. 정치인은 항상 계산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대중이 좋아할까? 내 지지층은 군인을 감싸길 원할까? 처벌을 원할까? 이 타이밍에 UN 조사 협조하면 여론이 돌아서진 않을까? 법은 논리로 움직이지만
정치는 박수 소리로 움직입니다. 여론이라는 최종 배심원. 이스라엘의 사법 시스템은 꽤 단단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일 때 그 균형추를 움직이는 건 여론입니다. 누가 죄를 지었는가? 판사도 묻지만 유권자가 더 먼저 답합니다. 정리하며 이스라엘의 전쟁은 총으로 시작되고 판결문으로 정리되며 그 정당성은 뉴스와 선거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이 나라는 법과 정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못지않게 시민 눈치의 공화국이기도 하죠. 법은 장군을 처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그 장군을 영웅이라 생각하면 그 판결은 뉴스 3일 만에 묻힙니다. 법이 무너지진 않아요. 대신 가끔 정치가 그 위에 앉죠. 이스라엘의 전쟁 이후 사법 시스템, 그 이상과 현실, 법과 여론 사이의 줄다리기. 지금까지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뉴스 속에 숨어 있습니다.